베트남 나트랑, 리조트, 다이빙의 성지, 바다와 일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도시, 한 달 살기 체험기입니다. 베트남 나트랑은 바다와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다. 트란푸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닷바람이 도시의 골목까지 스며들고 저녁이면 노을을 등지고 앉은 카페에서 하루의 피로가 바다로 흘러간다. 이 도시를 여행지로만 규정하기엔 아깝다. 다이빙과 스노클링, 머드 온천과 아일랜드 호핑, 해산물과 야시장이 한데에 어울려 휴양이라는 단어가 생활에 닿는 감각으로 바뀐다. 먼저 도시의 얼굴을 살핀다. 나트랑은 베트남 남중부 카이노와 성의 대표 해변 도시로 트란푸 비치 라인을 따라 호텔과 레스토랑, 바가 길게 늘어서고 바로 앞바다에는 혼문, 혼땀, 혼재 같은 산호섬들이 점점이 떠 있다. 바다 위 활동만큼이나 육지의 휴식 인프라도 안정적이다. 탑바와 아이리조트로 대표되는 머드 온천, 섬 리조트와 워터파크, 그리고 해변을 마주한 라운지들이 여행의 리듬을 잔잔하게 이어준다. 한국에서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깜라인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시내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 성수기에는 인천에서 직항으로 5시간대에 도달하고 비수기엔 하노이나 호치민을 경유해 들어오는 선택지가 넉넉하다. 항공료는 유류할증과 시즌에 따라 변동폭이 크지만 대략 왕복 60만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 도시는 역사 속에서도 바다처럼 유연했다. 참파 문화권의 흐름이 남긴 뽀나가 참탑은 벽돌 하나하나에 시간을 봉인해 두었고 식민기를 지나 베트남전 이후에는 해양 연구와 관광, 어업이 도시의 허리를 세웠다. 지금의 나트랑은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여행자들이 일상처럼 오가는 국제 휴양 도시다. 보기 좋은 곳은 많다. 뽀나가 참탑에서 일몰을 마주하면 붉은 하늘과 벽돌색이 겹겹이 쌓이며 황혼의 온도를 만든다. 롱선 사원에 오르면 거대한 백불상이 도시와 바다를 굽어보고 나트랑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한낮의 햇살을 빛으로 바꿔 실내를 채운다. 바다에서는 아일랜드 호핑이 핵심이다. 혼문과 혼땀 일대의 산호지대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거나 자격증이 있다면 펀다이빙으로 수중의 색을 더 선명하게 만난다. 케이블카를 타고 건너가는 혼재섬의 테마파크는 이동 자체가 관광이고 바호폭포에서는 짧은 정글 트레킹 끝에 자연풀에 몸을 담글 수 있다. 바다에서 돌아오면 머드 온천에서 하루를 가라앉히는 것도 나트랑만의 하루 마감법이다. 먹는 즐거움도 분명하다. 담백한 국물에 생선 완자를 올린 분짜까 한 그릇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엔 니노아식 돼지고기 월남쌈을 말아먹는다. 해가 지면 해변가 포장마차에서 조개, 오징어, 게를 무게대로 골라 구워 먹고 조금 특별한 밤에는 세일링 클럽에 앉아 바다를 보며 잔을 기울인다. 현지 가정식 입문자에겐 옌스 같은 식당이 편하고 마리네이드한 소고기를 숯불에 올리는 라카는 여행자에게 늘 작은 성취감을 준다. 다만 해산물은 무게와 단가를 먼저 확인하고 이름이 비슷한 로컬 맛집은 평점을 한 번 더 살피는 게 좋다. 숙소는 바다와의 거리로 결이 갈린다. 트란푸 해변 일열은 도보 생활이 압도적으로 편하고 시내 중심은 시장과 로컬 먹거리에 닿기 쉽다. 섬 리조트는 프라이버시와 워터 액티비티를 동시에 누리기에 좋고 공항 남쪽의 깜라인 만 벨트에는 신축 럭셔리 체인이 자리한다. 하루 예산은 호스텔 1만원대 초반부터 시작해 비치프런트 5성급은 10만원대 중후반, 썸 리조트는 20만원대 후반 이상으로 올라선다. 한 달 살기라면 위치와 시설에 따라 250달러에서 600달러 선의 1베드룸 콘도가 일반적이다. 언어는 베트남어가 기본이지만 관광업에서는 영어가 무난히 통하고 러시아어 표지도 종종 보인다. 한국인 거주 규모는 큰 편은 아니지만 한식당과 다이빙숍, 마사지숍 등에서 한국인 스태프를 어렵지 않게 만난다. 여행 실전에서는 바가지와 과금만 조심하면 된다. 택시는 그랩, 비나선, 마일린 같은 검증된 회사로 고르고 해산물은 무게단가를 사전에 찍어두듯 확인한다.
도로는 오토바이가 빽빽하니 무단횡단을 피하고 야간에는 외곽 지역의 단독 이동을 삼가는 게 안전하다. 바다에서는 이안유와 해파리 시즌 표지판을 챙기고 섬 투어에서는 구명조끼를 생활처럼 입는다. 날씨는 수면처럼 단순하다. 한 해의 처음부터 여름 한가운데까지는 건기라 맑고 밝다. 최적기는 2월에서 8월, 9월부터 12월로 넘어가면 스콜과 태풍이 간헐적으로 찾아와 해상 투어가 취소되기도 한다. 평균 기온은 24도에서 32도 사이, 해풍이 습도를 적당히 식혀 공기질은 좋은 편이다. 다이빙은 4월부터 10월까지 시야가 좋고 5월에서 8월 사이 컨디션이 특히 안정적이다. 짐은 가볍되 정확하라. 래시가드와 리프 세이프 선크림, 방수팩과 아쿠아 슈즈, 모기약과 지사제, 멀미약, 소독제 같은 상비약은 작은 가방에 담아두고 스쿠터를 탈 생각이라면 국제운전 허가증을 챙긴다. 통신은 공항에서 유심이나 이심을 바로 개통하면 그 자리에서 연결된다. 비에텔, 비나폰, 모비폰이 주요 통신사고 도시와 해변의 사지 속도는 준수하다. 결제는 현금이 편하지만 중급 이상의 업장에선 카드가 널리 통한다. 공항과 시내 환전소, 은행, ATM 모두 이용 가능하니 여권만 잊지 않으면 된다. 가격 감각을 붙이자면 로컬 한 끼는 4만에서 8만 동, 카페 커피는 2만 5천에서 6만 동, 코코넛은 2만에서 4만 동 정도다. 도시의 움직임은 단순하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셔틀버스로 5만에서 7만 동, 그랩이나 택시는 25만에서 35만 동선이다. 시내는 그랩과 미터 택시가 가장 편하고 오토바이를 하루 12만에서 20만 동의 렌트에 움직이는 여행자도 많다. 철도를 타면 호치민까지 7 내지 9시간, 다낭까지 9시간 내지 10시간이 걸리고 버스로는 단락 4시간 안팎, 무인의 4, 5시간이면 닿는다. 긴급 상황에서는 113경찰, 114소방, 115구금을 기억해두고 카이노와 종합병원이나 탐지 같은 사립종합병원, 국제진료 클리닉 위치를 지도에 저장해둔다. 보험 서류와 영수증은 응급의 순간에 시간을 벌어준다. 하루 예산을 그려보면 정말 아끼는 날은 30에서 45달러로도 도시가 소화된다. 숙소와 식사, 교통을 균형 있게 쓰면 60에서 100달러 선이 가장 편하고 리조트형으로 즐기면 150달러 이상이 자연스럽다. 일정은 이렇게 엮으면 좋다. 첫째 날엔 시내 워밍업으로 대성당과 롱선 사원, 뽀나가 참탑을 보고 해변 라운지에서 노을을 보며 마무리한다. 둘째 날엔 혼문 일대에서 산호를 만나고 저녁엔 머드 온천으로 피로를 던진다. 셋째 날은 빈원더스에서 놀이를 고르거나 바오 폭포에서 트레킹을 택한다. 마지막 날엔 여유있게 해변 브런치를 하고 시장에서 소소한 기념품을 챙긴 뒤 마사지를 받고 공항으로 향한다. 이제 장기 체류의 관점에서도 도시를 읽어본다. 한 사람이 한 달을 산다면 원룸과 로컬식, 그랩바이크 중심의 알뜰형 생활은 600에서 900달러 선에서 가능하고 1베드룸 콘도에 카페와 레스토랑을 적당히 섞고 간헐적으로 투어를 더하면 900에서 1,400달러가 보편적이다. 통신은 여행자 유심이나 이심이 7 내지 15일 데이터 5에서 15GB에 10만에서 25만 동, 집에 설치하는 광내는 50에서 150MB에 월 20만에서 40만 동 정도다. 전기는 에어컨 사용량에 따라 50만에서 120만 동 사이로 흔들리고 수도와 관리비, 인터넷을 합친 부대 비용은 20만에서 40만 동 정도로 잡힌다. 임대는 보증금 한두 달에 3에서 6개월 혹은 1년 계약을 선호한다. 계약서에는 전기 사용량 킬로와트시 요율을 명확히 적고 전기수도 계량기 사진을 찍어두며 가구가전 인벤토리를 함께 확인하면 깔끔하다. 전기는 별도, 수도와 인터넷은 포함인 경우가 흔하다. 장기 체류에 필요한 비자는 전자비자로 단기 체류를 시작해 상황에 따라 비즈니스 비자나 거주카드로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은퇴자나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전용 제도는 뚜렷하지 않으니 출국 전 공식 채널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고
여행자 보험을 기본값으로 둔다. 물가는 식료와 외식이 저렴하고 렌트는 위치의 프리미엄이 큰 편이다. 현지 브랜드 생활용품은 부담이 적지만 치즈나 와인 같은 수입품은 가격이 올라간다. 노트북을 들고 살 생각이라면 인터넷은 도시와 카페에서 50에서 150메가바이트로 충분하고 코워킹 스페이스는 많지 않지만 카페 노마드 문화가 이를 보완한다. 다이빙, 서핑, 사진 같은 취향 기반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잘 붙는다. 다만 최고 수준의 전문 병원을 상시로 원하는 가족 단위라면 필요시 호치민 이송을 전제로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다. 치안은 관광 도시답게 무난하지만 소매치기와 가격 차별은 경계심을 요구한다. 야간의 외곽 단독 이동을 피하고 검증된 택시와 앱 결제를 습관으로 만들면 도시가 훨씬 부드럽다. 문화적으로는 사원과 성당에서 복장과 사진 촬영 규칙을 지키고 시장에서는 미소와 온건한 협상으로 대화의 톤을 가볍게 유지한다. 팁은 의무가 아니며 만족스러운 서비스의 5에서 10% 정도가 보편적이다. 아이 교육을 고려한다면 나트랑 내 국제학교 선택지는 제한적이고 이중언어 사립이나 캠브리지 계열이 중심이라 본격적인 IB, AP는 호치민이나 다낭을 검토해야 한다. 로컬 사립은 연 2,000에서 6,000달러, 국제 커리큘럼 사립은 6,000에서 12,000달러 선이 일반적이며 온라인 국제 커리큘럼과 학원을 조합하거나 튜터 홈스쿨을 병행하는 가정도 있다. 환전은 공항과 시내 환전소, 은행, ATM 중 편한 곳을 골라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큰 결제는 카드로 돌리고 수수료를 한 번 더 확인하면 예산이 단단해진다. 생활의 베이스 캠프는 트람프 비치 라인의 도보 생활권이나 섬 리조트가 주는 단절의 휴식 중에서 취향대로 고르면 된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외식과 바다, 힐링의 생활에 중심을 둔다면 나트랑은 가성비가 빛나는 거점이다. 다만 정식 코워킹, 국제학교, 최상급 의료 인프라는 대도시만큼 풍부하진 않다. 그래서 이 도시는 장기 가족 이주보다는 싱글이나 커플이 1개월 정도 머물며 바다를 일상으로 만드는 미드텀 체류에 특히 잘 어울린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베트남 나트랑 한 달 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외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